새샘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박민석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내가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64쪽을 보니까 단어명이 다르죠. 교과서에는 내가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은 누구이고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이 단어를 두 개로 나눠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은 누군지, 두 번째는 나의 신념은 무엇인지 나눠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이 있나요? 아직 생각 많이 못 해봤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열 수 있는 만화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주인공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봉사하는 할아버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습관처럼 계속 봉사활동을 하게 됐고 지금은 어떻죠? 맞아요. 봉사가 그 학생 삶의 일부가 되었죠. 이처럼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계속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많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되었을까요? 예상했겠지만 선생님도 중학교 때 딱 여러분 나이 14살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천안 쌍용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 정대현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워낙 체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학생이건 다른 선생님이건 무조건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공손하게 말이에요. 자,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20살이나 많은 선생님이 나한테 14살밖에 안 되는 나한테도 90도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그런 모습을 본받다 보니까 선생님도 지금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께 공손하게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멋있어서 나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자,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우리가 오늘 뭘 배울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인물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을 정해서 그 사람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학습 목표 2번에 봇 받으려는 자세, 이건 오타예요. 본받으려는 자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65쪽 여기 탐구 1번 어니스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선생님이 따로 글을 가져왔어요.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말고 선생님이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읽어줄 테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 언젠가 마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설을 들었다. 그는 그 전설을 듣고 나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기를 엄청 기대했대. 그리고 자신도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답니다. 그 후에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이 여러 명 찾아왔지만 다 큰 바위 얼굴과는 달랐다고 해요. 그러나 어니스트는 실망하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묵묵히 유지하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어니스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큰 바위 얼굴을 존경하고 동경하던 어니스트는 그 모습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좋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어니스트가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그렇죠. 어니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꾸준히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신이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을 선정하고 그 삶을 본받으려는 자세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도덕적 임무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자아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예요. 확립하기 위해서인데, 도덕적인 자아 정체성이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맞아요. 도덕적인 자아 정체성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도덕적 인물을 선정해서 그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하면서 도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또 그걸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본받을 도덕적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도덕적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인물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구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자, 왼쪽에 있는 친구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봉사한 테레사 수녀님을 본받겠다. 그 다음은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신 법정 스님,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생활하시고 정성을 다해 효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짱이다. 우리 부모님을 본받을래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동네 초등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제 친구 민석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네요. 자, 이처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도덕적 인물은 아주 많아요. 이 친구들의 말처럼 우리는 잘 알려진 인물들, 간디, 수녀님, 법정 스님,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옆집 사는 이웃,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 등을 자신이 본받기 위한 도덕적 인물로 선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아무나 선정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선정할까요? 꼭 장난기 있는 친구들은 이상한 범죄자들, 나쁜 사람들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본받을 도덕적 인물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해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도덕적인 가치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랑, 아니면 정의, 배려, 책임, 이런 것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는 거여야 돼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가치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가를 따져보아야겠죠. 어떤 하나의 행위, 얘가 쓰레기 한번 주운 것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그가 지닌 전체적인 삶의 태도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 사람은 진짜 존경할 만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가 라는 측면도 고려해야겠죠. 도덕적 인물의 삶의 모습이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과 일치할 때 더욱 구체적인 삶의 지침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존경하는 아까 말했던 체육 정대현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삶의 방향을 딱 제시해 준 거죠. 그 선생님께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내주도록 할게요. 이 영상 강의 밑에 칸에 선생님이 과제를 열어둘 거예요. 걷다가 다음과 같은 형식에 맞춰서 적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자신이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을 한 명 정해서 여기 이 학생의 말풍선에다가 쓰고,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가치,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방향은 이 부분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 과제 칸에다가. 이해됐죠? 그걸 적은 후에 도덕적 인물의 모습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봅시다. 반성할 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그 정대한 선생님을 보면서 나는 윗사람한테는 공손하게 인사하지만 아랫사람들한테는 공손하게 인사 안 하고 오히려 인사를 잘 받지 않았던 것 같아. 노력할 점은 그럼 난 아랫사람한테도 앞으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자, 오늘 강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제를 조금 성실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선생님이 매일매일 확인하니까 꼭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나의 신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과제 꼭 하세요. 안녕.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봉사했지만
이제 봉사는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꾸준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나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주인공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